홍명보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걸까요? 경기장에서 쓰레기 같은 축구로 한국 팬들의 눈을 썩게 만들더니 이제는 라커룸에서도 선수들을 괴롭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 홍명보와 축협을 향한 축구 팬들의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은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졸전이었는데요. 물론 한국 축구가 고작 10수년 되는 작은 역사도 아니고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보다 더 잊고 싶은 경기도 많았죠. 그러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이번 팔레스타인전은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약체 피파 랭킹 100위권 근처에서 놀고 있는 팔레스타인에게 승리하지 못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홍명보 부임 이후 팬들의 여론이 아주 험악할 대로 험악해져 일부에서는 홍명보의 퇴출을 위해 차라리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모든 경기를 다 패배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극단적인 반응들도 있고는 했었죠. 하지만 아마 그들도, 선수들도, 감독도, 축구협회도 설마 진짜로 팔레스타인에게 자신들의 안방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승부를 거둘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더 문제는 홍명보의 전술적 역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는 것이죠. 축협은 홍명보 선임 이후 그렇게나 라볼피아나 전술을 운운하면서 홍명보의 전술을 치켜세우고는 했는데 이번 팔레스타인전으로 홍명보는 조기축구의 감독보다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부 전술도 하나 없이 경기장에서 호통만 치는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죠. 대체 홍명보가 추구하는 축구가 뭘까? 분명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퀄리티는 아시아 탑급인데 왜 이런 경기력이 나오는 걸까? 홍명보는 그냥 한국어 할 줄 아는 클린스만 아니냐? 그래도 차라리 클린스만이 선녀로 보일 정도로 홍명보는 최악이다와 같은 반응들이 나왔죠. 홍명보 전술의 문제점을 핵심 키워드 두 가지로 나타내면 첫 번째는 중원 삭제와 두 번째는 세부 전술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명보는 울산에서 감독으로 있을 시 공격 시 3-1-4-2 대형을 썼는데요. 여기서 빌드업의 축을 담당하는 미드필더가 고립되는 경우 홍명보는 롱볼 축구에 의존하는 단순하고 단조로운 공격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팔레스타인전에서도 이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대강 보더라도 전방과 후방을 연결해주는 중앙 미드필더가 단 한 명뿐이었고 공격진 5명이 높게 올라가 있는데 수비 라인은 그대로 뒤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전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감독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공격진을 높게 올려 상대의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이겠으나 상대 중원을 저지해줄 미드필더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우리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공조차 제대로 만지지 못한 채 경기 내내 걷도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빌드업 실수라도 나오면 그건 또 굉장히 치명적인 역습으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전반전 공점유율은 한국이 훨씬 높았지만 위협적인 기회는 팔레스타인 쪽이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팔레스타인이 다른 아시아의 최약체 팀들 마냥 무작정 두 줄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죠. 그들은 일단 수비적인 자세로 나오되 4-4-2 대형으로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의 좌우 간격을 좁힌 뒤 우리 공격진들을 에워싸워 고립시키려는 작전을 펼쳤죠. 게다가 홍명보는 패스와 빌드업 축구를 추구했지만 정작 그가 들고 나온 전술은 이도 저도 아닌 쓰레기 전술이었습니다. 최근 축구협회는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이른바 볼 점유율을 중시하는 스페인에서부터 시작된 패스 위주의 축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특히나 옆나라 일본도 거의 10년도 전부터 바로 이 패싱 축구를 부르짖어왔고 꾸준히 유럽의 선진 축구 전술을 국가대표에 도입한 결과 최근 일본은 유럽에게도 밀리지 않는 기술적인 팀으로 변모했죠. 아마 축구협회는 이러한 변화를 시도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왜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하고 탁상행정에만 능한 한심한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렇다면 애초에 홍명보라는 감독을 데려와서는 더욱 안 되었습니다. 홍명보는 겉으로만 패스 축구를 표방하고 있지 실제로는 구시대적이고 단순한 뻥축구나 다름없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로만 점유율을 중시한다고 떠들면서 정작 그 전술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감독들에게 하나같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른바 유자 빌드업이라고 불리는 상황으로 공이 중원을 거치지 못하고 후방과 좌우 측면으로만 공이 도는 문제점이죠. 선수들의 간격을 유지 못해서 후방과 중원의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 수비진들은 상대의 압박을 피해 백패스 횡패스만 반복하는데 그야말로 골을 넣기 위한 패스가 아니라 패스를 위한 패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번 팔레스타인전의 히트맨만 봐도 홍명보 축구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중앙이 텅텅 비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조차 공을 별로 만지지 못했죠. 홍명보가 상대의 압박을 못 견뎌 공을 돌리기만 했다는 것인데
상대한 팀이 전 세계 최약체 팀인 팔레스타인이란 걸 생각했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한 전문가는 홍명보의 선임이 한국 축구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한국 축구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걱정과 불안감이 엄습해올 만큼 한국 축구계가 끝도 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와 같은 시간대에 라이벌 일본이 중국을 7대0으로 격파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신화를 쓰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자신들보다 몇 체급은 위에 있는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원정길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카타르 월드컵 16강으로 우로 이끈 벤버지 벤투 감독은 아랍에미레이트의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오늘 열린 예선에서 아시안컵 연속 2연패 우승에 빛나는 카타르를 원정길에서 3대1로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스포츠나 국제관계나 전통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카타르의 아랍에미리트가 항상 밀리는 감이 있었죠. 그렇기에 이번 결과로 인해 벤투는 UAE의 왕족들에게 그야말로 귀빈 대접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그야말로 한국만 빼놓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스포츠나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농구, 야구, 배구 등등 세계 모든 유명 스포츠를 통틀어도 축구만큼 감독의 중요성이 큰 스포츠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야말로 감독 노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감독의 존재는 승격팀의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던 구단을 프리미어 리그 우승으로도 이끌 수 있고 형편없는 감독은 세계 최고의 구단을 중위권 팀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이 감독을 임명해야 하는 보드진들, 협회의 존재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벌써 2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클린스만의 부임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홍명보를 데려온 것이었죠.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최악의 선택만 가져가는 것도 참으로 놀라울 지경인데요. 특히나 홍명보는 울산 시절 경기가 안 풀리면 라커룸에서 극대노를 하며 물건을 걷어차며 선수들에게 짜증을 내기까지 했는데 유럽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감독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올드스쿨적인 마인드로 기강을 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팔레스타인전이 끝나고 홍명보가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가 참으로 궁금해지는데요. 경기력도 형편없었지만 정말 여러모로 이슈거리가 많이 터져나온 경기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관중석 쪽으로 향해서 야유를 자제해달라며 팬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김민재는 우리가 경기 초반부터 못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초반부터 팀이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공격적으로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을 전하려고 했을 뿐이다. 야유를 경기력과 엮어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 팬들의 응원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경기 시작 전부터 야유가 들리는 게 아쉬워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선수 입장에서 서운할 만도 하다는 말도 나왔지만 그 비싼 돈을 주고 경기를 보러 갔는데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놓고 프로 선수로서 그 어떤 비판도 감내하기 싫어하는 게 말이 되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죠. 이에 주장 손흥민은 민재처럼 경기 후 팬들과 부딪히는 모습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주장으로서 이 논란의 사태를 최대한 잠재우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한국 축구계에 적은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인데 필연적으로 이 둘을 공격하다 보면 선수들도 함께 엮일 수밖에 없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마는 것인데요. 오히려 축협은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야말로 위태로운 항해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한국 축구입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의 다음 일정은 오만인데 이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